자, 뉴스에 나오지 않는 진짜 뉴스를 표방하나 크게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하호영의 오프더레코드 하호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네, 설을 전후해서 가장 열심히 정치권에서 움직인 것은 어디입니까? 역시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 민주당은 이제 구도가 정해졌고, 예. 네, 경선으로 들어가 주요 후보군도 나왔고, 그리고 새누리당은 설 지나면 놀라운 인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은 놀라운 인물이 누군지 짐작만 가고 있어요. 새누리당에서는. 어제 잠깐 힌트를 줬죠. 예, 황교안,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황교안 전 총리, 예. 대행이죠, 대행. 전 총리가 아니군요. 한교안 대행이 뭐 나가면 좋은 일 아니냐, 이런 예. 멘트를, 비대위원장, 임명진 목사님께서,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사님이죠. 네. 예. 임명진 위원장님이 얘기를 한번 하셨고.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은 창당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예. 뭐, 창당일지 아니면 창당의 과정에서 합당을 할지,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페이퍼 정당에서 끝날 것이다. 예. 네. 과정으로 전망한 사람들이 많죠. 창당하는 척 하면서, 우리 정당 된 척 하면서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척도 정당인가요? 아니, 예, 뭐 헷갈리는 그렇다고 사람들이 한다면, 예. 창당 준비위원회부터 벌써 예. 창당, 이름은 나오니까요. 예. 예, 이름은 나오니까요. 예. 가칭 뭐 하면서.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는 준비위원회나 가칭 빼고 나서 그걸 네.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페이퍼 정당 정도. 예. 어쨌든 구심점이 될 만한 무슨 실체가 있어야 되니까요. 사람 옆에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정당을 만든다고 하고,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손학규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 장성민 전 의원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의외의 인물이 주목받았죠. 장성민 전 의원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장충체육관에서, 네. 대선 출마 의지를 표했다. 그 대선 출마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하지는 않았고, 출판 기념회를. 예. 장충체육관에서 출판 기념회,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며칠 전에 부스에, 네. 한겨레 부스에 책 2권을 한꺼번에 쭉 나눠주기 시작했는데요.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야. 그런데, 기자들의 반응하고는 달리 장충체육관에는 또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다고. 3만 명이 모였다고. 예. 근데 이제 시사저널에 어제 단독에 따르면 거기 모인 분들이 이제 동원됐다. 뭐 동원된다까지는 네. 있을 수 있어요. 3만 명 동원하려면 그게 장난이 아닌 것인데. 이 자금력으로만 가능하진 않죠. 자금력으로만 가능하게 만약에 했다면 예. 그건 어마어마한 자금력인데. 근데 이제 거기서 그 탈북자들이 동원됐다고 하는 보도가 시사저널의 아니죠. 시사저널의 보도입니다. 보도. 예. 주장이 아니라. 근거가 있으니까 보도했겠죠. 근데 탈북자 얘기 나오면 이게 냄새가 나죠. 국정원이 생각나고 시사저널에 단독 보도했던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왜 이분을 그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분이 출판 기념회 하면서 3만 명을 굳이 장충체육관에 모아 자신의 세를 과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성민 전 의원의 행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를 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으로 가겠죠. 예, 그렇죠. 예. 예. 국민의당의 경선 흥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보수 입장에서도.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참 기현상이에요.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보통은 이제 민당에서 떨어져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과 다시 단일화 혹은 뭐 합당 뭐 이런 논의가 계속 될 것만 같은데 그 얘기는 없고 박지원 대표도 계속해서 김무성 전 대표하고 얘기하다가 예. 논란이 됐었고 이번에도 끊임없이 반기문 전 총장 측에서도 그렇고 국민의당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예. 지금까지는 없었던 보수가 국민의당을 계속 챙기는 기현상입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극적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셔터를 내렸다는 말 수없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셔터가 얼만큼 내려졌는지 그리고 잠궜는지 다시 올려줄 수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열쇠를 잠궈도 그렇죠. 열 수 있는데 예. 얼만큼 내렸는지 말을 거의 내렸다라고 표현하니까. 그렇죠. 예. 이거 빼고만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 느낌은 항상 주죠. 다시 올리면 되죠. 셔터야. 그래서 극적 효과를 노리는 수가 아니냐. 뭐 기자들은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당신이 뭐,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들러리 쓸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벌써 1년이 좀 넘었는데요. 목포 가면서 박지원 대표하고 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본인이 절대 호남 민심에 반하는 행보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는 자기의 마지막 뭐랄까요. 정치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이 호남이기 때문에 그러면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볼 때 지금 정권 교체고요. 그거를 고려할 때는 반기문 총장하고 지금 손을 잡을 수는 없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거꾸로 반기문 총장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반기문 당신이 국민의당이라는 플랫폼에 오면 그렇죠. 받아주겠다. 네. 근데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그럴 지금 사이즈는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갔다가는 보수의 표가 떨어져 나갈 거라 하는 반기문 전 총장의 두려움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결별 혹은 다시는 붙을 일이 없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큰 한계는 현재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다고 하는 거의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원죄에 가까운. 네.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이든 바른정당이든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요. 네. 반기문 전 총장도 그렇게 보수 진영하고만 손을 잡아버리면 그것은 정권 교체냐 아니냐의 프레임 속에서 아니다로 판가름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바른정당 의원들을 보면 겉으로는 본인들이 뭐 전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밥자리에서 질서 있는 패배 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은 하면서 그게 진심을 전혀 보여지질 않아요. 정치에는 지지율이 5%만 나와도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예, 오히려 질서 있게 판을 키워서 네. 지금 현재 본인들이 끌어안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는 그런 판쥐집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걸로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들 힘만으로 부족하고 네. 거기에 이것이 이 사람하고 붙으면 이것이 정권 교체인가 아닌가 헷갈리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 혹은 인물이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끊임없이 이제 이 변수를 놓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끌어들일.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선전을 하는 거는 바른정당하고 새누리당한테도 전혀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이 거꾸로 손을 내밀어서 이쪽 진영의 후보, 예를 들어 반기문 전 사무총장 후보의 손을 내밀어 손을 맞잡고 반기문 전 총장 당시는 10년 동안 국제외교만 맡았으니까 외치를 맡으시오. 네. 대통령, 이원 집정부제나 이제 분권형 대통령 이게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 총리를 맡겠어. 그래서 이제 반기문만 뽑으면 안철수가 따라온다든가 안철수를 뽑으면 반기문이 따라온다든가 1+1 전략이라고 계속 제가 표현하는데 그 대선 전략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도 전략 두 가지가 뭐랄까요 양립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황교안 총리로 가자라는 쪽이 있고 다른 한쪽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랑 카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지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황교안 전 총리 단독으로 집권이 가능하겠는가. 인기가 아무리 올라간다 한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아무리 못해도 10% 선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지만 지지율이 올라오지는 않는 것처럼 그렇죠. 황교안 전 총리도 10%까지는 갈 수 있는데 과연 그걸 뚫고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테니까 누군가 손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할 거야 아마. 그렇죠. 정지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황교안 총리가 지금 본인이 출마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엄청나게 어찌 보면 좀 본인이 사표 내고 본인이 수리하는 거죠. 예. 그렇게 강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예. 여기에 조심스럽게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박지원 대표입니다. 예, 아무도 아마 그 명단은 들여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기자들이 또 꼼꼼하게 들여다보니까 좋아요 명단을 쭉 보니까 박지원 대표가 있더라고요. 황교안 전 총리가 아니라 자꾸 둘 다 전 총리라고 하는데 머릿속에 이미 전 총리인 거죠. 황교안 대행이 나올 경우 본인들이 그리는 그림이 흐트러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반기문 맨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박지원 대표도 안철수하고 이렇게 그림을 반기문 정도 그림 혹은 다른 분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황교안 대행이 나와버리면 그림이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림이 흐트러지는 걸 싫어하는 거죠, 서로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래로 손을 맞잡았는데 살짝 들킨 뭐 이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는. 자, 오늘도 역시 딱히 취재해온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한결의 허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